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30대 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초기 대응에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곧바로 풀어줬습니다. GTX 신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가 평택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GTX 시 노선이 연장되면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연결하는 벨트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의 백신 접종률이 50%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천군은 전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54.2%가 접종을 마쳐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연천군 백학면 212 과거 버스터미널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이곳에 안보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에서 고등학생들이 30대 가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당한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는데요. 경찰은 학생 2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다가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고등학생 2명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저녁 10시 40분쯤 의정부 밀락 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장면은 주변 CCTV에 녹화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학생들과 몸싸움 도중 2차례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CCTV 화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는데 당시 흘렸던 피 흔적이 지금도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경찰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건 당시 폭행에 가담한 학생 2명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학생 중 1명은 범행 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병원으로 신병이 인계됐습니다. 청원의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엄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9일 오전까지 3만 5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6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70대가 결국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일 연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쯤 119 대원들이 연천군 왕직면 북삼리 임진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25분쯤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한 그물 부근에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시 백서급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저녁 6시 20분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있던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비탈면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 1명이 차 안에 고립돼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가 평택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동두천시와 평택시 부시장은 지난 5일 평택시청에서 만나 GTX 신호선 연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진석 동두천시 부시장은 GTX 신호선 연장이야말로 경기도 북부와 남쪽 끝에 위치한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벨트가 될 것이라며 GTX 신호선이 남북으로 연장될 때까지 평택시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노선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지속함과 동시에 오는 10월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을 촉구하는 국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대를 돌파했습니다. 연천군은 전체 백신 접종 대상자 4만 2,900여 명 중 2만 3,300여 명이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54.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3.9%에 비해 높은 수치인데요. 연천군은 앞으로 다중이용 시설 내에 방역을 철저히 하며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위원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별 작업에 각종 행정 부담이 들 뿐 아니라 지원금의 10%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 재원 분담률을 높여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전 도민 지급안을 제안한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건의와 이날 도의회의 민주당 제안을 검토해 이번 주 안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다중이용 고위험 시설을 방문해 고위험군을 검사하는 찾아가는 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50인 이상 기업체와 체육시설업체,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으로 검사 대상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포함해 종사자 전원입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34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했으며 찾아가는 이동형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달 6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덕정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동두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와 관내 대규모 점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일 지역의 대규모 마트 등을 방문해 직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또 거리 두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과거 버스터미널 일대가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되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는데요. 네, 연천군 연결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팀 유병상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자, 팀장님 먼저 백학면 두일리 일대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안보 관광이라는 주제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저희 백학면은 연천군 서부권을 중심으로 파주시 적성과 인접하여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2019년 2월부터 군장병 평일 외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장병 중 외출이 가능한 3,000에서 한 5,000여 명의 군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내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여 우선적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 장병들과 또 그 가족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일리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그 두일리 장터 구 버스터미널 부지에 광장 및 주차장이 조성되고 진출입을 위한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과 백각 저수지와 평화누리길을 연결하는 아침 해맞이 둘레길을 조성하고 백각 정보화마을 센터를 리모델링하여 1층에 PC방, 노래방,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2층에 카페, 전시장, 그리고 옥상 정원 등 군장병 맞춤형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계획들이 확정되기까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백학면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여 침체된 백학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시작된 사업이며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된 후 주민설명회 등 저희가 지속적인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 내용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또 사업에 직접 참여한 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 언제쯤 완성될 걸로 기대하면 될까요? 예,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예산, 자재, 인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약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근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자분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기대 효과로는 광장 및 주차장, 진출이 주변 도로 정비 등을 통하여 침체되어 있는 두일리 장터를 활성화하고 백각 저수지와 평화누리길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으로 힐링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군장병 맞춤형 쉼터 조성으로 외출 장병을 관내로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천군 도시재생팀 유병상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트나 은행 또 공공기관에서 무심코 주고받게 되는 영수증과 순번 대기표, 이 감열지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묻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감열지 교체에 나섰는데요. 약 800개의 공공기관에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슬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주민센터, 순번 대기표를 뽑는 사람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꼭 쥐어진 순번 대기표. 여기 이렇게 오면은 보통 이렇게 뽑으면 꾸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것도 뭐 어떤 은행 같은데 영수증이라고 또 껴놓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유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은 안심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감열지였다면 유해 물질이 손을 통해 그대로 흡수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순번 대기표는 유해 물질인 비스페놀 A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비스페놀 A 프리 감열지입니다. 이곳에서도 이 성분이 함유된 감열지를 사용했지만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열지를 교체했습니다. 네, 저희도 매일 번호표 받으니까 걱정이 조금 됐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친환경 소재로 바뀌어서 저희 한결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영수증이나 주차권, 순번 대기표 등에는 감열지를 사용합니다. 감열지는 열을 가해 글자를 표기하도록 만든 특수 종인데 감열지 제품 가운데 일부는 유해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스페놀 A, BPA는 환경 호르몬과 생식 독성 물질로 폐 기능에 영향을 주고 불임과 천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함유된 감열지를 가볍게 잡고만 있어도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또한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바른 손이라면 체내로 더 많은 양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 전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사용 제한을 추진한 겁니다. 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내의 800여 공공기관에 이 감열지 사용을 자제하고 대체 그 사용지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조치 완료했고요. 또한 앞으로는 그 재래시장이나 또한 소규모 점포에서 이미 구입해서 사용 중일 수도 있는 그 BPA 함유 감열지를 또한 사용 자제를 권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사용 감소를 위해서도 5대 시중은행과 3대 대형마트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재래시장 등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구회 의정부 시의원이 내년 의정부 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 6대 의정부 시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에 성공해 의정부 시의회에서는 여야를 아울러 유일한 3선 의원입니다. 구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의정부시 갑 당협위원장에 도전했지만 현 당협위원장인 김동근 전 경기도 2부지사에게 패했습니다. 구 의원은 10여 년이 넘는 동안 시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왔다며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곳이라면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이 백학 일반 산단 내 잔여 필지 분양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최근 주식회사 우노테크코리아와 백학 산단의 마지막 남은 필지 4,300여 평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대금은 26억 원입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조성된 백학 산단 분양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